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의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요즘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예상세액 안내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집에 배우자라든가 자녀들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로 계상해가지고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하시거든요. 오늘은 가족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적발되는지, 실제로 이게 적발됐을 때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가족인건비 계상해도 되나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가족인건비는 계상하셔도 돼요. 가족을 고용했다고 해서 비용 인정을 안 한다, 그런 규정은 아예 없어요. 가족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가족이냐 타인이냐로 따지지 마시고요. 사업소득을 지급해야 되는 관계인지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되는 관계인지 그거 여부만 따지시면 돼요.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면 되고요. 8시간 근무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가족이든 타인이든 간에 근로계약으로 해서 4대 보험 가입하시고 인건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가족한테 급여는 어느 정도 주는 게 적당할까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명확하게 세법에서는 얼마를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너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했을 때는 그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인될 수도 있거든요. 동일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켰을 때 얼마를 지급하냐, 쉽게 설명하면 시가라고 하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거대로 지급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족 인건비뿐만 아니라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를 가공으로, 거짓으로 계상했을 때 어떤 경우 적발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소지예요. 내가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어머니를 허위로 등재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주소지가 제주도인 거예요. 어머니를 인건비로 넣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하거든요. 누구한테 얼마 지급했고 누구한테 얼마 지급했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어머니라는 사실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가 제주도로 나와버리잖아요. 제주도에서 서울에 있는 사업장을 도와주러 왔다 갔다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면 해명 안내문 나올 수 있어요.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로. 두 번째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 나이예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인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시멘트를 나른다라든가 벽돌을 나르는 일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70세 노모라든가 이런 분을 근로자로 인건비 처리를 했다. 이러면은 국세청에서는 해당 업종은 고령자가 일하기 어려운 업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PC방 같은 거 컴퓨터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고령자를 썼다. 그런 경우에는 안내문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유형으로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식당을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군대 제대한 아들을 인건비로 등재해가지고 넣었단 말이죠. 아들은 또 아들대로 용돈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회사에서 아들을 고용한 걸로 해서 국세청에다 인건비 신고를 하잖아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니까 인건비 신고 들어간단 말이죠. 아르바이트한 일한 사장님, 일용근로라든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중근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또한 물어볼 수 있죠. 이 시간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일한 게 맞는 건지 해명 안내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유형으로는 고액급여의 경우예요. 고액급여라는 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라는 건데, 가족 인건비 얼마가 적정한가,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세무서에서 일할 때 인건비라든가 세무조사 분석도 해봤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님하고 아들, 나머지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였거든요. 대표님이 연봉 2억, 아드님이 연봉 1억 5천, 그 외의 근로자는 전부 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반 직원들은 최저임금만 주는 급여 주기가 되게 빡빡한 회사인데 아들이 사회 초년생 나이인 거죠. 20대 후반이라니까 30대 초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도 아닐 거고 어떻게 보면 생산직이나 일을 배우는 단계일 거란 말이죠, 회사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명 안내를 하지는 않지만요, 세무조사 분석을 한다라든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바라볼 때는 그 고액급여인 부분에 대해서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가 있다, 이 정도로 보게 되는 경우예요.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관련인데요, 제가 실제 세무조사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재구성한 거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세세한 사항은 실제 사례는 아니에요. 인천에 있는 한정식 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며느리를 근로자로 해가지고 인건비 신고를 하신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신고했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등재되면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잖아요. 연말정산 하실 때 인적공제 중에서 출산공제 받으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의 출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주소지가 어떻게 되냐면 인천이 아니고 경기도로 차로 이동하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경기도권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있거든요. 구성을 해보면 며느리가 만삭인 채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어머니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가서 그릇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거를 다 했다라는 건데 이게 맞나요? 라고 다시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저희는 세무조사 결과 그 인건비가 거짓 인건비, 가공 인건비라고 해서 부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해요. 2023년도에 가공 인건비를 계상했다라고 해서 부인하면 동일한 게 그 전부터 발생했다라면요. 조사 대상이 확대가 돼요. 2022년도도 안 하셨다라고 보게 되고요. 2021년도에도 인건비 계상했다면 안 했다라고 보게 돼요. 기본적인 세무조사의 원리거든요. 예를 들면 23년 5천만 원, 22년 5천만 원, 21년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부인됐고 소득세율 간단하게 30%로만 잡아볼게요. 1억 5천에 거의 3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이 본세로 나오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으면요. 제가 기억했던 게 7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인건비 계산 잘못된 것만으로도 7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일시에 부과됐던 거죠. 가족인건비는 큰 원칙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맞고 가공으로 인건비를 계상했을 땐 큰 불이익이 있다.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면 뭘 가지고 입증하면 되지? 궁금해하실 대표님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라든가 어디서 공인되는 곳 이런 곳에서 발행해주는 서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은 딱 하나예요. 내가 실제로 그러한 뭔가를 했다면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출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산출물들을 다 경우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실제로 일했다라는 증빙을 한다라고 하면 출퇴근 관리 많이 하잖아요. 출퇴근 관리 기록 카드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비상연락망이나 조직도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등재돼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는 경우들 많단 말이죠. 구내식당에 식수 계산할 때 포함되어 있는가. 네 번째로는 책상이 존재해야겠죠. 다섯 번째로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결제받을 거예요. 결제 서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산출물들, 이것들이 내가 실제로 일했다라는 증빙으로 쓰이거든요.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매장 내 CCTV에서 찍힌 모습, 근처의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신용카드 쓴 결제 내역, 카톡으로 주고받는 업무상 대화들, 이런 것들이 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 거겠죠.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입증하냐라면 똑같아요. 세무조사하러 현장 확인 가가지고 책상이 있나, 출퇴근 카드 있나 보고, 조직도 한번 보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이력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만들어진 서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거든요. 제가 세무조사 했었을 때 배우자분, 중소기업 배우자분이었죠. 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장이 인천이란 말이죠.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근무 시간에 어떻게 강남 백화점에서 이렇게 결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인정하신 사례도 많거든요. 반대로는 사업장 근처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도 증빙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산출물들을 가지고 내가 일한 증빙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가족인건비는요,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받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당장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을 가공의 근로자라든가 직원으로 등재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세금이 줄어들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세금이 추징될 때는요, 한 개년도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줄인 세금 이 전부 다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왔을 땐 내 사업도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